자, 이번 섹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상비문 방정식을 풀 때 쓰는 롱게쿠타 메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일러 메소드, 휴메 메소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는데 그것도 롱게쿠타 메소드의 세컨 오더에 해당하는 거다 하는 거를 또 이 과정에 검토를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우리가 푸는 거는 그냥 롱게쿠타 메소드예요. 롱게쿠타 메소드. 여기 화면이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근데 확대를 하다 보니까 짜집기를 해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고차 미분 방정식을 계산하지 않고 테일러 급수 정확도를 구할 수가 있다. 우리는 수치에서 할 때 테일러 급수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랬죠. 테일러 급수는 뭐였냐면 저는 오일러 메소드 할 때 이렇게 미분값이 주어져 있으면 i 플러스 1을 계산을 하면 여기 미분, 1차 미분, 2차 미분, 여기 n차 미분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에라값 있고 그러면 간격은 h라 그러면 에라에 해당하는 거는 n차 미분까지 있으면 2만원 오다가 n 플러스 1에 오차를 갖는다 이거죠. 그래서 오일러 메소드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미분값 이걸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이 뒤쪽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오다 h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그 3승 이상의 액큐러시를 가지려면 여기 2차 미분을 구해야 되죠. 2차 미분. 4승이면은 4승이려면은 y의 3차 미분을 구해야 되죠. 그 n 플러스 1차의 정밀도를 가지려면 여기 y i점의 n차 미분값을 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미분값을 구하려고 보면 식을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요? i 플러스 1은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 주어진 함수죠. 물론 주어진 함수에 i 플러스 1 값을 넣는 거죠. i 플러스 1 값을 넣고 그 다음 이제 2차 미분 F의 1차 미분이다. 이렇게 미분값을 전부 구해야 정밀도를 이렇게 맞춰줄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이거 미분값을 구하면 이게 이제 예점이 y의 i점이 되는 거죠. i점에 대한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 거를 이제 그 오일러 메소드라 그랬죠. NT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고 보니까 우리가 순차적으로 무조건 계산을 하면 i점에서부터 이 점을 계산을 하고 보니까 이제 테일러 급수가 필요했는데 휴미나 또는 저 센트럴 메소드 보면 여기 미분치를 추정을 해서 어차피 뒤에는 무시하니까 이 미분값을 적분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리고 테일러 시리즈 전기에서 정확하게라면 뒤쪽을 전부 넣었을 때 정밀도가 되니까 해서 이렇게 미분을 안 구하고도 구할 수 있는 게 이게 그 롱기쿠타 메소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i 플러스 1은 i점을 기준으로 출발해서 h인데 이 p값을 i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오일러 메소드 보면 여기 p값 자체가 이게 되는 거죠. fxi하고 yi하고. 근데 p값을 하려 보니까 꼭 이거를 이 점으로 해갖고는 액큐러시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p라는 증분함수라 그래요. 증분함수. 이 미분값 또는 t축까지 포함하려니까 이렇게 증분함수를 정의를 한다. 증분함수를 일단이 첫 번째 오일러 메소드처럼 K1 증분은 무조건 오일러 메소드에서 나온 증분값이 fxi, yi. 두 번째 증분, 증분값을 올라보니까 여기에 이것만 갖고 내가 i점이다. i점만 갖고 하면 오일러 메소드가 되니까 이걸 좀 보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중간값 이렇게 xi에서 hi, pi는 1보다 적은 1까지 그 다음에 y값을 계산을 하면 위에 치 k1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K1이고 2고 K3잖아요. 그러면 K3를 계산할 때는 K1도 고려하고 한 번 더 계산한가.
우리 순환 계산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i 플러스 1 계산을 하면 뭐 제일 먼저 한번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키고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자, K2 계산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갖고 KN까지 가서 쪼르륵 그 앞에서 여러 번 반복 계산한 거를 고려해서 계산하자 이거죠. n은 이꼴이 1이면 어떻게 되냐면 1차 롱게쿤타임. 그래서 오일러 방법이 된다 이거죠. 여기 한 번만 했으니까 여기 K가 몇 번 반복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롱게쿠타 메소드다 이거죠. 그 가운데 n은 이꼴을 1, K1만 한 번 계산했다 이거죠. K1만 계산하면 이게 오일러 메소드. 그래서 오일러 메소드는 롱게쿠타의 1차 메소드다 이거죠. 1차 메소드. 자, 2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2차가 되면 이제 2차가 되면 아까 계산한 오일러 방법으로 계산한 K1하고 그 뭐 한 번 더 계산 K2를 계산해야 되겠죠. K1은 이렇게 계산했고 K2를 계산하는 데는 X 값은 X에다 P1H고 Y 값은 K1을 고려해서 이렇게 앞에 계수를 집어넣는다. 그럼 뭐 2차 테일러 급수까지 전개해서 여기까지가 1차죠. 오일러가 2차를 고려해서 여기 2차를 고려해서 이 값하고 5차가 같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체인 룰을 써서 미분은 이렇게 여기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뭐 자세히는 설명 안 하고 관계식을 여기까지 같도록 해주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체인 룰 쓰죠. 테일러 급수해주는 이 값이 여기 이렇게 급수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요? 급수 전개해주면 이걸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전개를 해서 P하고 Q를 정해준다. 뒷페이지 가시면 자 K2를 계산하는데 K2를 이 뒤쪽으로 이제 테일러 전개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쪼르륵 전개해서 오더 H제곱 K1은 이 값을 정의하고 그래서 여기 쪼르륵 전개를 했는데 쪼르륵 전개를 했어요. 전부 I점을 기준으로 전부 전개를 해야 되니까 이 값을 전개를 해서 이 식을 여기까지는 오일러 메소드 있는 것까지 다 합해야죠. 이렇게 1차 값, 2차 값에서 뒤쪽을 다 맞춰주고 여기에 오더 H 3승 액큐레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쭈로 다시 이제 그 H에 대해서 전개를 뭐 묶었어요. 1이 묶고 1이 묶고 그러면 계수를 비교해 봤더니 A1하고 A2는 합해서 1이어야 테일러 급수하고 같아지죠. 테일러 급수하고 같아지고 이 뒤쪽 쪽으로 해봤더니 A2의 P1, A2의 Q1을 2분의 1씩 넣어주면 또 여기 테일러 급수 전개한 항이 된다. 테일러 급수 전개한 항이 된다. 페이지 7을 가져와야 돼요. 여기가 지금 A2P1은 테일러 급수할 때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1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F의 1차 미분이. 1차 미분인데 이게 X에 관한 미분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하면 안 되고 뭐 dx 해서 전개를 해주면 하나는 대략수문의 대략보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둘 다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테일러 급수 전개 식하고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는 거.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이제 H3승이 되는 거죠. H3승이 되니까 우리는 정밀도가 여기를 테일러 급수하고 맞춰주면 그 H3승의 정밀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식이 이렇게 3개가 나왔죠. 3개가 나오는데 미지수는 몇 개냐면 A1, A2하고 P1하고 Q11이 이렇게 4개 미지수니까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뭐 결국은 2분의 1만 되면 되고 여기쪽은 1이 되면 되니까 미지수가 하나 많으니까 우리가 임의의 값으로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해를 3개의 미지수를 가정해서 이게 2차 정밀도의 롱게쿠타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2차 정밀도 롱게쿠타 메소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값, 테일러 급수한 식을 여기 가져왔어요. 우리 테일러 급수에서 쪼르륵 해주면은 여기
F-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X하고 Y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주문자 앞에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었죠. X에 대해서 미분한 항이 하나 있고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옆에는 dx분의 dy가 있고, 그래서 앞에 계수가 식에서 나타날 때 이렇게 여기 그 두 개 A1하고 A2 합해서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항이 합해서 2분의 1이어야 되고, 여기 뒤에 있는 항이 합해서 2분의 1이어야 되고. 근데 이제 미지수가 4개니까 4개고 식이 3개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A2는 2분의 1로 잡았다. 그러면은 나머지 뭐 A2가 2분의 1 잡으면은 A1은 A2, 그렇죠. K1, K2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건 그 나머지 값들이 A2, P1, Q1, 2 해서 해주면은 이런 식이 된다. 그래서 휴메 방법 또는 A2를 1을 잡았다. 하나는 이미 값이니까 해서 잡아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잡았다. 또는 뭐 4분의 1을 잡았다. 뭐 그럼 각각 이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여러 개. 그 다음 해봤더니 우리가 오일러 메소드 이후에 한 번씩 더 계산했던 거는 보니까 이렇게 서드 오더 액큐러시, 오일러 메소드 설명할 때 이게 정밀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는 보장이 안 된다 그랬죠. 보장이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컴퓨터를 해보니 뭐 거기서 검토했던 거는 전부 그 서드 오더, 액큐레시가 서드가 됐다 이거죠. 방법은 룽게쿠타의 2차 방법이더라 이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설명할 때 아직 모른다 그랬죠. 아직 모른다. 어떻게 되는지 따져봐야 된대. 제곱인지. 자, 그 다음에서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봤다.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오일러 메소드고 저희 뭐 이게 스루 솔루션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해봤더니, 자, 그렇다 해서 방법이 서드 오더를 했잖아요. 서드 오더에서 전부 뭐 같냐 하면 그게 아니고 방법에 따라서 전부 이런 오차를 갖는데 이 범위가 그냥 그 서드 오더에 해당하는 방법이다. 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제 3차 룽게쿠타 방법, 그러면 이제 3차 룽게쿠타 그러면 이제 K1은 오일러 방법을 한 거고, 나머지 이제 두 번을 더 해야 돼요. 두 번을 하면 3차, 세 번 계산하니까 3차 되니까. 근데 액큐레이시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5다 4가 되죠. H의 4승이, H의 4승. 한 칸 더 위니까 H의 4승.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이렇게 찾아놓은 게 이제 개수를 이렇게 잡았다. 그래서 K1 오일러 메소드로 한번 풀어보는 거고, K2 풀고, K3 풀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아까 그 2차 롱게쿠타 방법에 대해 전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올라가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하 피치도 맞춰야 되고, TH도 맞춰야 되고, 미지수 개수가. 그래서 3차 롱게쿠타면 5다 H4승. 자, H3승까지 정확한 값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3차 방법, 그 X만의 함수라고 하면 3차 심슨 공식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이제 직접 전개해보진 않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이제 4차입니다. 무조건 4차, 그냥 4차. 4차면 4번 K값을 계산해야죠. 4번 K값을 계산하고, 최종 YI 값은 전개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K1 계산할 때는 오일러 방법으로 계산하고, K2 계산할 때는 2분의 H 더해주고, 여기 K1에서 나온 거를 0.5 곱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K3 계산할 때는 2분의 1 xi 플러스 2분의 h죠. 그러면 K2에서 나온 거 여기 플러스해야 되는데 열심히 고쳐도 틀린데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K3.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쓰는 방법들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 액큐러시가 어떤 상황에서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때, 뭐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지만 롱게코터를 풀어도 뭐 우리 궤도에서 가고 뭐 할 때는 전부 그냥 이 개수를 써요. 이 개수를 쓰는데 또
또 뭐 유체크 풀고 또 할 때는 또 이런 개수를 쓸 때도 있어요. 여기 각도, 여기 지금 K1에서 구하고 K2 이렇게 구하는 과정들을 한번 좀 설명을 이렇게 막 해놨는데, 이 그림하고 이 설명하고는 별도로, 그러니까 K1 구할 때는 이 자리에서 구하고, K2 구할 때는 2분의 1점에서 K2, 3 구하고, 맞아? 그러면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죠. K3 구할 때는 어디서 구하죠? 이 점을 기준으로 그 K3, 그러니까 K4 구할 때는 이제 여기 마지막 점이 K4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더 위에 이제 고쳐려면 이제 한합식을 정비하면 한합식 계산할 수 있어요. 한합식. 근데 여기까지 하지는 어디다 적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다 액큐러시가 H6승이 되는 거죠. H6승. 그러면 H를 타임으로 따지면 0.01 간격으로 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을 6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러니까 엄청 정밀해진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이게 초이치 문제이기 때문에 에러가 누적되면서 가는 거를 H4승 이상까지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해서 주로 룬게쿠타 포소다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개하는 과정은 룬게쿠타 세카노다까지 한번 이렇게 전개하는 거 아니? 이렇게까지는 검토해보지만 뒤에까지 전부 전개해서 더 개수를 찾아내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죠. 며칠 걸릴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이 개수를 전부 찾는 거예요. 미지수가 지금 이 개수, 이거 여기 있는 숫자가 전부 지금 미지수입니다. 전부 여기 없는 게 아니라 여기 1이 하나 붙어 있는 거고요. 미끈쳐진 이 개수를 전부 찾아야 돼. 여기도 1이 그냥 마지막이니까 1이네요. 여기는 그냥 마지막이니까 1이죠. 근데 이 개수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 16개를 찾는데, 식은 17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 하나 우리가 임값 주고, 나머지 열심히 연립방정식 풀어서 이런 개수를 찾아낸다. 입니다. 그래서 롱게쿠타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 첫 번째 세카노다 롱게쿠타 방법 정도까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 페이지는 지난 앞쪽에서 설명했던 오일러 메소드, 휴 메소드, 센트럴 메소드를 풀었던 문제를 롱게쿠타 메소드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있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기존에 있던 함수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그림 그릴 때 본래 그렸던 그 그림 그대로요. 그 다음에 새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홀드 온. 그러면 그 그림에다 계속 덧붙여서 그려라. 뭐를 그리냐면 X처럼 롱게쿠타 4로 나온 아웃풋이 여기 있죠. 함수 쓰는 방법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척이 출발 조건이고 그 다음에 그 xn 값 끝들이 값이고 0.01 간격으로. 그래서 이 윗그림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롱게쿠타로 계산한 걸 그리죠. 스타로 해서 표시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름 보면 이름 이렇게 돼 있죠. 이름 4개 이렇게 써서 이름이 돼 있고, 레전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레전드 그러면 그림 캡션이에요. 우리 레전드 그러면 전설 그런 뜻도 있는데, 여기 그림 옆에 붙이는 것보다 레전드라 그래요. 그 다음에 X축, Y축하고 끝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롱게쿠타 포소다 하고 부르면은, 자,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척이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xn 값, 계산할 범위, 그 다음에 간격이 들어가고, 그러면 출력이 x에 대해서 y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x는 제일 먼저 x제로부터 xn까지 h 간격으로 해서
우리는 그 행벡터가 아니고 열벡터로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 다시 이렇게 해주고 자 제로 뭐 여기도 열벡터로 이렇게 됐죠. 열벡터로 그러니까 그 행이 n개고 열이 하나인 거죠. 그거도 열벡터로 그러죠. 그 다음에 x의 랭스 찾아가지고 그 사이즈하고 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y0에서 이제 초기치 y1 값 계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제로에서 출발한 거에서 i는 1에서 출발하면 그 다음에 자 어디에 나오면 i 플러스 1을 계산하는 거죠. 이 인덱스 쓸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1에서 출발하고 2를 계산하는 건지 그러니까 i에서 출발해서 i 플러스 1을 계산한 거지. 여기는 i 플러스 1을 계산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또 i 마이너스 1에서부터 i를 계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 쓸 때는 자 우리는 이번에는 이제 이 처음 1에서부터 n-1까지 n까지 계산한다 이거죠. 그럼 계산을 하면 첫 번째 i 스텝에서 i 플러스 1을 계산해야 되니까 i 플러스 1을 계산해야 되니까 처음 xi, yi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죠. yi는 첫 번째 치는 주어져 있죠. 이게 오일러 메소드로 계산하는 거죠. f evaluation, f 함수에 대해서 이랬나라. 두 번째 K2 계산할 때는 이제 F 함수 그대로고 0.5H 더해주고 뒤쪽에 YI에다가 0.5배의 K1을 대입하는 거죠. Y 대신에 이게 오일러 이 K1이 오일러 해법으로 나온 거죠. 오일러 해법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K2 거쳐서 K3는 0.5 그대로고 이번에는 여기 Y 값 대신에 Y 값이 여기 K2가 고려되니 그 다음에 이제 K4가 되면 이제 그 X 값은 우리가 새로 계산하려는 XI 플러스 1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YI는 K3를 더해준다. 여기는 0.5 더는 게 아니고, 여기는 0.5 스텝이니까 여기 0.5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통째로 갔으니까 그 다음 스텝이. 그 다음에 최종 계산되는 I 플러스 1은 YI에다가 6분의 1에 이렇게. 이게 이제 롱기쿠타 메소드의 계수죠. 계수 가운데 한 케이스.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엑스트림에게 별표로 하는 게 더 아래. 오일러 메소드가 제일 위쪽에 있던 그림 있죠. 뭐 간단한 그 식이 돼서 그림으로는 잘 안 나타나지만 자관 그 별표 있는 데가 가장 액큐리시가 높다. 자,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C로 계산해 봤어요. 아까 함수 그 자체는 틀리고 여기 이제 함수 F 주면 X값하고 Y값을 주면 X값하고 Y값을 주면은 리턴 되는 값이 뭐냐면 이게 이제 X3승이죠. X3승 마이너스 y의 0.1승 플러스 sin x 뭐 저것 복잡한 식이네요. 이게 뭐 우리가 손으로 풀 수는 없는 식. 그래서 메인에서 이제 초기 데이터 200개 잡아주고 K1, 2, 3, 4에다 H고 X는 네 거로 제로 초기 값에서 Y0는 네 거로 1.0이고 H는 0.1 간격이고 그러면 맥시멈은 저기 뭐 200까지 해준다. 그 다음에 임시 변수들 해주고 파일 오픈 뭐해서 파일 아웃에서 오픈 S에서 포스오더 롱기쿠타 그러면 1에서부터 Imax 여기는 아까 인덱스가 매트립에서는 인덱스 2에서부터 시작했는데 C는 0에서부터 시작한다 했죠. 이렇게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I-1에서 I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I 값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X 값 할 때는 그 X 값을 따로 밀어서 설정을 안 해놓고 여기서부터 뭐 했네요. 플러스 HC X0는 네 거로 제로에서 출발해갖고 K1은 네 거로 이제 룬게쿠타 해법으로 I-1점을 계산했죠. 그 다음에 이제 K2는
거기다가 i-1에다 0.5h, 그러면 0.5에 k1을 더해줬고, k3도 마찬가지로 0.5에 k2를 해줬고, k4는 그 xi에다가 i-1 플러스 k3를 해줬고, 마지막 값은 i-1에다가 6분의 1의 이 앞에 계수에 해서 i 값을, 그러니까 여기 k1, 2, 3, 4도 전부 그 yi에 대한 근사값이에요. 첫 번째 치는 오일러 해법에 의한 거고, 두 번째 치는 센트럴이 됐든 휴미 됐든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고, 해서 최종 출력을 한번 이제 직접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출력을 뭐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YTMP. 이거 이제 프로그램을 여기 또 한번 재차하면서 수정이 돼 버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최종해가, 그러니까 x 제곱을 넣으면은 3분의 1의 x 3승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그 rungeut따로 한 거고, 그 저기 그 어널리티까지 푼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출력해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여기 나중에 여기를 추가해 갖고 한번 샘플을 더 계산하느라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는 상관없게 돼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실습할 때 직접 그 x 제곱에 대해서 x 제곱을 풀면 이 소수 몇 자리까지가 자리가 맞는가 하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전부 1차 방정식인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쓰는 게 이제 고차 방정식을 좀 써봐야 되잖아요. 고차 방정식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4차 미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어떤 함수가 이렇게 f값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1차 미분식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바꾸면 여기 dt분의 d, u는 네 거로 f하고 해주면, 자, u는 u0, u1, 2, 3, 여기 벌써 써있는 거 보면 C로 뒤쪽에 프로그램이 돼 있겠죠. 인덱스가 0으로 되어 있고 꺽쇠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미분해주면 1, 2, 3,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게 U4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변수를 쓰지는 않지만 4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F값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부 여기 열벡터니까 전부 트랜스포스하고 표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그대로 그냥 뭐 1, 2, 3 여기서 인덱스 하나씩 더 올라가는 거고, 뒤에 마지막에 F 함수를 넣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UI 계산하는 거는 i-1부터 6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데, K1은 제일 먼저 H에다가 저 F의 우측 넣어주면 되죠. i-1이니. 그러니까 여기 F 함수를 우리는 이제 이 열벡터 표시된 거를 이제 요소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요소별로. 이거 점이 아니고 이거 콤마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i-1 트랜스포스. K2는 X는 i-0.5, 거기다가 0.5에서 K1 곱해주고, Y 값은 이 자체가 Y 값이라 그랬죠, 전부. 이게 오일러 해. 항상 그냥 이거 오일러 해다 하면 나머지도 그보다 더 정밀한 뭐가 되겠죠. K3는 K2를 기준으로 한다. K4는 K3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최종 나온 게 이거다. U값이 최종 UI는 i-1하고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고차 방정식을 우변에 여기 해놓은 거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F값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 F값을 정의할 때 리턴되는 값이 대문자 F값이, 대문자 F값은 F0는 여기서 들어놓은 U 함수에서 U의 1에 해당하고, F1은 U2에 해당하고, F2는 U3에 해당하고, F4에 해당하는 것, 4차 미분에 해당하는 건 그냥 1이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4차 미분식은 이꼬르 1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식을 우리가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 우리가 집어넣는 자리는 이제 복잡한 수식이 들어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 자, 이제 전부 뭐 변수들 이렇게 전부 K1, K2, K3, K4
하고 정의를 해주고, 자, U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10개 해놓은 거는 지금 K1 그러면 그 K1 우리는 이제 아까 4차 방정식까지 푼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여유 있게 그냥 뭐 10차까지 이렇게 10개 일단 변수를 잡아놨죠. 그러니까 K1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K1 자체가 이게 열벡터라 그랬죠. 이렇게 열벡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U도 열벡터고 그 가운데 이제 타임에 대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300개. 근데 이제 타임에 대해서는 Y에 그냥 저장하니까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그래도 아래쪽이 있어야 되네요. U에 I-1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있어야죠. 근데 이제 K는 그냥 열벡터 하나만 있으면 되죠. 자, 해서 이제 척이치. U 제로는 0이고, U 1. 그 다음에 그 4차 미분이니까 3차 미분까지 그 4개 그 척이 조건이 있어야죠. 척이 조건은 무조건 이렇게 줬어요. 4차 미분식이니까. 간격이 0.1 간격이고, 그 다음에 출력되는 함수는 저기 출력은 여기다 출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h 값을 우리가 그냥 뭐 밀어서 xi 값은 뭐 이렇게 해서 정의를 일단 해줬죠. x 제로에서부터 인덱스가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항상 x 포인트 할 때는 h 곱하기 i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식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식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이제 그 0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1에서부터 i max 마이너스 1까지 최종 해를 구하는 거는 여기 i 값이죠. 그러니까 그 0에서부터 1을 먼저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UM 하니까 이제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 그 다음에 그 전체를 다 계산해 주는 거죠. 전체를. 그 가운데 M은 니 거로 제로가 우리가 원하는 해죠. M은 니 거로 제로면 여기에 이게 Y에 해당하는 거고 1, 2, 3까지 계산을 해야죠. 3까지 계산하도록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제일 먼저 이제 그 처음에 그 더해주는 값 일단은 여기 함수에 집어넣으려면 여기 f 함수에 집어넣으려면은 그 um에 i-1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i-1 스텝 값이 그러니까 um으로는 요소가 이제 개수만큼 열벡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1이 없어지도록 utmp에서 m이 그 0, 1, 2, 3까지 들어가겠죠. 3까지 xtmp 들어가고 그러면 출력도는 우변값에 ftmp 나오겠죠. 그러면 K1은 0에서부터 그 4차 미분이니까 3까지 해야 되는 거죠. 3차 미분까지 H에다가 FTMP 저기서 함수 나온 거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스텝에서는 0.5H를 더해주죠.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거기서 UTMP 우변 계산한 거는 본래 U에 뭐 그 UTMP 여기 입력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하고 같이 Y값에 해당하는데 Y값에 해당하는 거는 0.5에다가 K17을 더해줘야죠. 그래서 함수 F에 들어가면 1이 출력이 나오겠죠. 1이 출력이 나오면 다시 K2 계산은 저기서 나온 거 가지고 K2 계산 거는 여기서 나온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산할 때는 여기도 0.5H 더해지고 세 번째 계산하는 거는 UTMP는 여기 K2를 고려해서 여기다가 이제 F에다 집어넣으면 F가 나오고 K3를 계산하는 F가 나오겠죠. 이렇게 K3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산은 XTMP는 이제 XI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할 때는 본래 여기 I-1에다 K3를 더해줘야죠. K3를 그러면 여기다 여기 XTMP X값이고 UTMP U값이고 그러면 최종 F가 나오잖아요. K4가 되는 거지. 그러면 K4가 나오고 마지막에 U에 하면은 UI-의 6분의 1에 K1, 2, 3, 4 이걸 다 합해주면 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최종 구하려는 Y 값은 그냥 Y 저기 U 제로가
u 제로가 i 값이 되죠. u의 m이 제로인가 제로의 i, m이 1인 거는 여기 1차 미분, 2인 거는 2차 미분, 3인 거는 3차 미분이, 4차 미분은 뭐 주어진 함수니까 따로 계산을 안 하죠. 이게 4 해놓으면 5다가 4 해놓으면 3까지 계산하는 거죠. 3까지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이어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를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 출력되는 거를 이제 프린트 해놨는데요. 자, 앞에 있지 프로그램에 아마 U0 그렇겠죠? U0 그렇죠? U0 그 다음에 U1, U2, U3 그 다음에 U4는 내 거를 1 하고 그러니까 선형을 이렇게 나가잖아요. 선형을 이 값이 1.9가 3.9가 된 게 뭐 네 거를 1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가도록 됐죠. 자관 그 1차 미분 이게 y값 그 다음에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이 그걸 나중에 실습할 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매트랩에 있는 함수를 직접 쓰는 거예요. 주로 OD, 4, 5, 포소더 뭐 이렇게 가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이름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그래서 여기 저기 한번 봅시다. 그 계산하고자 하는 범위 그 다음에 초기 조건 그 다음에 그 각 스팬이 0.1단위로 5까지 이렇게 ODM은 이제 함수 부르고 영역 부르고 초기치 주고 그림 그려서 뭐 바로 OD 하면 이제 출력이 그냥 Y로 나오는 거죠. T에 대해서 Y로 나온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범위 여기 뭐 사용법을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서 T스팬은 T대로까지 구간, T로 된 반응 값을 준다. 그 다음에 Y-는 T하고 그 Y에 대한 방정식이다. 또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ET. 여기 함수 자체가 이렇게 조져 있는 거죠. 네이제 함수로 T스팬 주고 Y0 초기 조건 주고 그러면 이렇게 또 펑션 외부로 펑션을 부를 때는 이렇게 영역 주고 초기치 주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 주로 OD 4, 5하고 부른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외부 앞에서 어디 함수가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또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예제들을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저기 함수 불러서 내부에 함수 불러서 이렇게 자, 여기 뭐 함수 부르는 걸 여기 매뉴얼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자, 주어졌던 함수고 또 여기 주어졌던 함수고 또 여기 주어졌던 함수고 아까 앞쪽에서 부르는 호출하는 함수죠. 그래서 호출하는 함수 부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표시를 이렇게 해본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벌써 2차 방정식인 것을 알 수가 있죠. 2차 미분식의 우측이 이 함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느니 이걸 활용하면 이제 우리가 고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이게 고차 방정식 푸는 거를 예를 이렇게 들어 놓은 겁니다. 좀 더 실습하면서 한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처럼 푸는 게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푸는 건데 매트랩 함수에 보면 이제 비경직성 솔버 조금 전에 한 거에 어디 4, 5 이런 거에 이런 함수들은 비경직성 솔버고 또 경직성 또 뭐 음함수 솔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경직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냥 급격히 변화가 큰 거. 변화가 큰 거는 이 구간에서 타임스텝을 대폭 줄여서 그 구간별로 비경직성이면 뭐 그냥 등간격으로 그냥 하는 거고
경직성이면은 변화가 큰 거는 그걸 안에서 조정해서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경직성인 것 대표적인 것은 뭐 OD14S 비경직성이 아니라 경직성이 스티프한가 S자고 붙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풀면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큰데 이런 데는 타임스텝을 대폭 올려서 타임스텝 줄여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실습을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차 시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제 비행 궤적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